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우공이산 주식TV. 이번 시간은 9월 7일 장전 시황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일단은 또 미국 지수가 안 좋게 끝났어요. 그쵸? 어제 우리 시장 열릴 때만 해도 이제 미국 증시 반등 기대감, 그리고 이제 선물지수 좀 상승을 해주면서 장 후반에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장 후반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다시 해줬거든요. 밀리려고 하다가 초반에 강한 상승으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밀리다가 다시 장 후반에 이제 올려줬단 말이에요.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근데 아쉬운 건 미국 지수가 그 이후로 선물지수가 밀렸고, 그리고 결국은 안 좋게 마감을 했어요.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 저기 전저점, 일단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여기였죠. 일단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지켜주면서 올라갔던 지점이라면 지금 여기에 딱 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이거를 방향을 돌려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를 이제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뭐 CPI 발표라든지 FOMC 회의 등등 추가적인 일정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정을 기다리면서 시장이 밀리는 것인지 체크를 해야겠죠.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을 한다 하면 추가 하락 뭐 11,200, 11,300 그리고 11,000 뭐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또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V자형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트 라인을 여기서 잡으면 뭐 그대로 여러분 V자 라인으로 빠진 거고, 그렇죠?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대일 뿐이지 이렇게 된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빠질지, 더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점을 찍고 뭐 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꽤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기울기도 꽤 급하죠. 그렇죠?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단기간에 많이 빠지면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어디선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계속 시장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 11,000포인트까지는 마음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했던 만큼 이제는 이제 여기 우리가 행보가 길었던 구간에 왔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잡아주려고 용을 썼다고 할랬는데 용을 썼던 힘을 썼던 그런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구간은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물론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또 이탈을 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돼요.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빠지면 일단 그런 생각은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미국 증시 그런 흐름만 생각하면서 또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우리도 이번 주 금요일하고 추석이 있죠. 이제 추석이라는 리스크, 그렇죠? 3거래일 우리 장 마감 후 3거래일을 미 해외 증시 흐름에 따라서 갭 상승이 갭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일단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쨌든 시장이 뭐 이런 자리를 찍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든 여기서 반등을 하든 어쨌든 바닥 시그널은 주고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양봉이 바닥을 찍고 양봉이 나오고 지지 확인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아래 꼬리 음봉을 만들고 그 음봉을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이렇게 말아 올린다든지, 이런 흐름이 한 번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 전환을 하든 뭐 어떤 시그널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계속해서 그냥 천천히 흘러내려오는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그냥 상승도 하지 못하고 반등 시도하면 밀리고 계속 이런 모습이 지금 이게 나스닥이 30분봉인데 30분봉상
20선도 지금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계속 밀리죠. 지금 돌파를 한다 해도 또 60선에서 밀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 위에 이렇게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올라간다 해도 밀릴 것이고, 돌파를 한다 해도 또 밀릴 것이고, 그렇죠? 이 돌파를 해도 밀리고, 그렇죠? 계속 이게 지금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순간 지금 어쨌든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돌파를 하고 올라가려면 분명히 어느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이 이평선들이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한 번에,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 한 번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온 뒤에, 그렇죠? 뭐 30분 봉이 이렇게 되진 않겠죠. 어쨌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눌린 구간을 주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파가 되는, 그렇죠? 그런 구간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런 흐름이 나오고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오고,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잡고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어쨌든 많이 빠졌다는 거는 악재를 만약에 지금 뭐 CPI 발표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관련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악재들을 일단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악재를 눈앞에 두고 일단 많이 빠져 있다는 건 그나마 그 발표하는 순간 이제 악재 해소, 악재 소멸로 받아들여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해 있다가 뭐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 그런 악재를 만나서 급락을 맞는 것보다는 악재가 나왔을 때 타격은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봉상 이제 33인데 RSI가 30 이하로 또 갑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30 이하로 갔을 때는 반등이 나오고, 보통 지금 30 주변 30 정도 찍으면 반등이 항상 나왔었어요. 그렇죠? 지수가 이 밑으로 3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진짜 이때 한 번 있었네요. 그렇죠? 1월 달에. 그전에는 작년부터 해서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무조건 그런 일이 지켜주고 올라간다, 그건 아니지만, 일단 이 아래 구간에서는 과매도 구간이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빠지면 이제 과매도가 되겠죠. 그렇죠? 30 이하로 갈 수도 있고 30 부근으로 올 수 있겠죠. 30 이하로 간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30에서 뭐 25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언제나 이렇게 분할 매수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강한 반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조금 지켜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혼전하는 건 솔직히 조금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반등을 기다려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을 주면 혹시라도 뭐 물량 조절을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이 이제 조금 문제인데, 어제 우리는 그만큼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조금 문제인 거예요. 어제 코스닥이 이렇게 양국으로 만드는데 갭 상승 후, 자, 아쉬운 게 꼬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아래 구간을 테스트하고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갭 상승 후 그냥 반등이 나와서 오늘 이 양봉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갭 하락을 이만큼 시작하기 때문에 1% 마감을 했는데 야간 선물이 0.89% 0.9%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뭐 1% 가까이 하락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상승한 게 갭 상승 양봉,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서 위로 이렇게 가려면 이 위에서 시작을 하거나 뭐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어야지 이래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반등 이후에 밑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이제 어제 매수했던 물량들도 모두 이제 매물이 되어버리는, 이 밑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상승을 한다 해도 이제 제한이 걸릴 수 있고, 밀리게 되면 손절 물량이라든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위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자체는 지금 굉장히 이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 흐름이 그랬고, 코스피는 그나마 지금 십자형 양봉 도치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뭐 아직까지 힘이 좋은 건 아니고, 이 양봉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또 개파락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시작하면 여기 밑에서, 그렇죠? 거의 뭐
24포인트,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다 보면 2300, 오늘 2400을 이탈하겠죠, 당연히. 어제 2400을 지켜줬는데 오늘 2400을 이탈합니다. 그러면 이제 2400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심리적으로 계속 안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나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이제 미국 증시가 혹시라도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뭐 더 빠질 게 아직 남아있다 말씀드렸죠. 최악의 경우 11,000이라고 11,000포인트까지도 봐야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4, 5%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도 한 3%, 4% 정도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3% 앞으로뿐만 아니죠. 오늘 이미 1% 정도 하락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4, 5% 정도 더 빠지는 거니까 우리도 그 정도의 하락을 각오를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런 구간을 테스트할 수 있구나. 잘못하면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미국 주식시가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장중에도 반등을 하다가도 미국 선무지수 밀리면 밀려버리고 미국 선무지수가 버텨주면 조금 반등을 하는 척 하다가 행보하고 장 마감에 마감 직전에 이제 미국 선무지수 반등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미국 선무지수를 그만큼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좋을 거는 좋아 보이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은 거래 대금도 그렇고 뭐 시장 흐름도 전체적인 추세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걸 봤을 때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은 뭐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돌려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추가 하락도 각오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급하게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나마 개별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버텨줄 수 있고 근데 이제 급격하게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지켜줄 자리들도 못 지키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하락만 아니기를 일단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중요한 건 장전 미국 선물지수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를 꼭 챙기시고 그리고 환율이 뭐 거의 1,400원을 이제 눈앞에 뒀어요. 뭐 말도 안 되는 환율이 지금 되고 있는데 1378원입니다. 지금 22원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꿈의 1400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거는 1400원은 생각도 안 했었던 가격인데 1400원을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일단 환율 꼭 체크를 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장중에 매매 동향 꼭 보셔야 돼요. 이 기간 외인의 매도 매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오늘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즐거운 명절을 맞으려고 하면 조금 시장이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하네요. 나중에 라이브에서 오늘은 라이브를 제대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켜놓기는 하고 가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애를 혼자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